현미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현미 많이 드시나요? 저도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요. 그냥 드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몸에 좋다는 현미 잡곡밥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배에 가스가 꽉 차서 맹장인 줄 알았는데 살다 살다 그런 복통은 처음이었답니다. 잡곡밥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부러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을 주는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잡곡과 현미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던 잡곡밥이 큰 병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현미와 통곡물이 왜 위험한지부터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건강을 챙겨가세요. 가끔 구독하시면 돈이 나가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저희 채널 구독 시 무료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 건강 정보는 수기TV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옛날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쌀이 없어서 잡곡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는데요. 쌀이 넘쳐나는 요즘은 오히려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과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통곡물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이 있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많이 챙겨 드시죠. 문제는 현미밥, 잡곡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배도 아프고 무한 가스 방출에 민망하고 괴롭다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현미는 흰쌀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고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와 잡곡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험한 독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현미의 영양분보다는 현미의 독성을 쭉쭉 흡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잡곡도 누구나 건강을 위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있다니 이게 말이 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약한 곤충들은 자신을 지키고 종족 번식을 위해 독소를 내뿜는 방법으로 방어를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독소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경우는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고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 씨앗이나 껍질에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미를 포함한 통곡물에는 렉틴과 피틴산과 같은 독성이 있어요. 거의 모든 통곡물 배아에 있는 밀배아 렉틴은 밀배아 응집수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식물들의 무기인 식물 단백질 렉틴은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두통까지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밀가루의 성분 글루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렉틴의 한 부분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복통, 심한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장애, 호르몬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루텐은 장에 침투해 장기 내벽에 구멍을 뚫고 장누수 증후군을 발생하게 하는데요. 심지어는 뇌에 누수를 유발해서 만성염증과 치매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통곡물 속의 독성물질인 렉틴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장을 괴롭히기 때문인데요. 렉틴은 특정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장내벽 속의 이음부를 해체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렉틴이 구토와 설사, 만성염증, 암, 치매, 고혈압, 당뇨처럼 노년에 주의해야 할 많은 질환을 유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발표에 따르면 렉틴은 산성이 높은 의장 안에서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렉틴이 소화되는 것을 저항해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장내가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칼슘,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렉틴은 몸속에 있는 다른 단백질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렉틴은 그런 단백질을 모방해 숙주의 면역체계를 속여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체계가 자기 몸속의 단백질을 공격하게 만들어 면역체계를 혼란시키는데요. 장내 유익균과 유산균 등의 세균과 성장과 활동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렉틴은 자가 면역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일부 렉틴은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해서 세포들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는데요. WGA 렉틴은 인슐린과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인슐린 수용체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근육세포의 근육량을 줄이고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겨 치매,
파킨슨병,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플랜트 패러독스의 저자 스티븐 건드리 박사는 렉틴이 암, 치매, 파킨슨병, 췌장염, 우울증, 고혈압, 빈혈, 관절염, 알레르기 등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골다공증과 통증도 유발한다고 하니 노년층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잡곡밥이 몸에 큰 병을 만든다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현미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또 다른 독소, 비소 때문입니다. 비소는 무기비소와 독성이 덜한 요기비소라는 두 가지 화학적인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무기비소는 독성이 높아 많은 양이 몸에 쌓이게 되면 신경계 이상,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무기비소를 제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수량이라도 비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폐, 쓸개, 피부의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기 유아 청소년기에는 집중력, 학습력, 기억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과 면역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위험까지 높이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현미에서는 왜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걸까요? 수용성인 무기비소는 토양으로부터 녹아나오기 쉬운데요. 물에 잠겨있는 논에서 자라는 벼의 특성상 다른 작물에 비해 토양과 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쌀은 밭에서 자라는 다른 곡물들보다 더 많은 무기비소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쌀에 함유된 비소 중 60%가 무기비소입니다.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도정 과정이 짧아 백미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서 예전보다 현미에 있는 비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양이 풍부한 현미를 독성물질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아서 현미를 꼭 드시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정한 쌀의 무기비소 농도를 키로당 0.2mg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비소의 농도가 낮더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약처의 방법에 의하면 현미향의 6배 많은 물을 붓고 꼭 3시간에서 4시간은 불리고 드셔야 해요. 불린 뒤 담궈 놓았던 물을 버리고 다시 현미향의 1.5배 많은 물을 붓고 밥을 짓게 되면 현미 영양소의 95% 이상 유지되면서 비소를 35% 줄일 수 있습니다. 물에 담그면 비소가 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쌀뜨물도 쓰시면 안 되고 현미로만 밥을 하신다면 5시간에서 6시간 충분히 불리셔야 합니다.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게 오랜 시간 잡곡을 불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30회에서 50회 이상 밥알이 뭉개지도록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쌀밥에 비해서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나 50대 이후 중년 노년에는 잡곡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의가 약하거나 의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현미밥을 먹으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의염이나 의궤양 또는 장염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요. 백미밥을 드시는 것이 속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신장병 환자는 현미밥을 피하셔야 합니다. 현미와 같은 잡곡은 흰쌀에 비해서 인 함량이 4배나 높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인산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현미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칼륨 배출이 안 되는 신장병 환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맥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하면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을 경우에도 잡곡밥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미쌀을 살 때는 도정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가끔 현미를 샀는데 이상한 묵은 냄새가 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미 겉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아주 쉽게 산화될 수 있어요.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거의 독으로 작용하는데요. 쌀 포장지 보면 도정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꼭 도정된 날짜를 확인하셔서 최근 일자로 골라주세요. 오늘은 현미와 통곡물의 위험한 요소와
부작용과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보약도 되고 독약도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현미밥과 잡곡밥 제대로 알고 바르게 드시고 노후의 건강을 지키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과 생활 고민에 대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